것 중에 하나는 SEC에서 이제 거래소들과 협력을 해서 이 알트코인들의 ETF에 대한 상장 기준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일 파이어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상 신고가 랠리를 쭉 펼쳐내다가 간밤에는 약간의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고요. 때문에 비트코인도 추가적인 반등을 크게 보이지는 못했고 10만 6천 달러 선 아래까지 현재는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라던가 금리 이슈 그리고 중동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리지 못했었는데요.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은 관세, 금리 이런 불확실성에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렇다면 간밤 뉴욕 증시 시간대 발표가 됐었던 주요 경제 지표들은 시장에 어떤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용 쪽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 졸지 보고서, 고인 이직 보고서, 시장 안에서는 중요한 고용 지표로 여겨지고 있죠. 5월에 구인이 777만 건으로 지금 외식이나 금융업 중심으로 7개월 만에 최대치가 기록이 됐습니다. 특히 여가나 숙박업, 금융업 이런 특정 업종에서 채용 수요가 급증한 결과로 보여지고요. 전체 이직과 해고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6월에도 위축세가 이어졌는데요. 이 신규 주문이나 고용이 감소하면서 산업 전반에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측치가 48.8이었는데 실제가 49가 나와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장 국면보다는 위축 국면이 이어지는 데이터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슈를 놓고 60일 휴전 합의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당분간 2달 동안은 그래도 이 중동 리스크는 시장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통해서 중동의 평화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상호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는 또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4일에 먼저 진행되는 One Big Beautiful Bill,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죠. 이 감세안을 놓고 일단은 먼저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역 협상은 그 다음 순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세안 이후에 이 추가적으로 관세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존의 베센트 장관이나 레리 대변인이 이야기했었던 유예 연장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정면 반박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관세를 놓고 앞으로 30%나 35%까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관세 상호 협상을 놓고 추가적인 내용을 전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 7월 금리 인하를 놓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올해 말에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월 금리 인하가 너무 이른지 아닌지는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이 조금 혼재가 돼 있습니다. 일단 중동 리스크는 2달 정도 유예가 됐고 상호관세 같은 경우는 연장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장 없다라고 간밤 다시 한번 밝혔고요. 그리고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연말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놓고 있지만 7월이 이른지 아닌지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일부의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코인 시장 안의 분위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거래소 안에 비트코인의 잔고가 7년 만에 최소입니다. 2018년 이후
공급량의 15% 미만까지 떨어지면서 거래소 안에 물량이 최저치입니다. 하지만 사려는 사람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소 안에 물량이 없다라는 것은 공급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수요를 놓고 봤을 때는 중장기 홀더들의 매도 압력이 오히려 흡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에는 강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 글래스노드의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3년에서 5년 동안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는 홀더들, 그리고 7년에서 10년 동안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는 홀더들의 매도세가 최근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격이 큰 변화가 없었잖아요. 10만 6천에서 10만 8천 달러 부근의 횡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압력에도 불구하고 가격 유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시장에서는 약세가 아닌 강세로 풀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 전망을 놓고는 지금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죠. 매트 호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올해 20만 달러 도달한다라고 여전히 긍정적인 강세 전망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더리움과 솔라나에 대해서는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지 못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하락세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 열어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부자아빠 가라라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한 게 체크가 됐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100만 달러의 비트코인이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여러 번 실패를 겪긴 했지만 여전히 장기 가치에 대한 투자 결정을 본인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피그마가 이 SAC에 등록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상장을 하게 되는 것일지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투자할 계획까지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이미 현물 ETF를 통해서 이 1,0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ETF가 아닌 이제 비트코인을 직접 현물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도 함께 전해져서요. 앞으로 IPO에 성공을 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비축 전략에 나서는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알트코인들의 이슈들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 솔라나 ETF 출시가 임박이 됐습니다. 초반에 상승률을 지금은 좀 반납을 하고 기술적인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첫 교환형 거래 ETF, 그러니까 교환형 거래 펀드가 지금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과 함께 160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하루 만에 이 상승분을 그대로 좀 반납하는 모습이 나와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지 이따가 저희가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SAC에서 이제 거래소들과 협력을 해서 이 알트코인들의 ETF에 대한 상장 기준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이제 앞으로는 75일 만에 승인이 가능하게끔 변화를 줄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스닥 상장사 중 한 곳인 위버스에서는 리플을 1억 달러 매집하겠다라는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상장사들이 다른 이 알트코인들도 비축자산으로 선택을 해서 매집을 해가는 움직임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요 종목들의 가격 변동성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볼게요. 현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64%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쭉 64%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 1시간 동안 60% 정도의 상승을 보였고요. 앞으로 4일의 추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파이어 트렌드 같은 경우도 지금 절반 이상의 가능성으로
코인들의 가격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지표들을 체크를 해보면 여전히 숏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에는 조금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의 비트코인의 모습을 차트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숏에 대한 시그널이 이틀 전에 뜨고 나서부터는 파이어 라인 아래 캔들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파이어 트렌드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추세가 하락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단기 추세 안에서의 가격 횡보가 딱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단기 추세에 대한 상방과 하방을 잘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 추세의 저항 구간은 106,300달러 선이고요. 단기 추세 지지 구간은 105,000달러 선입니다. 우리가 일단 108,000을 확실히 지지를 받고 109,000 터치를 해줘야 신고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108,000달러 재돌파 이후 그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주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 장기 추세에 대한 지지 같은 경우도 현재 105,000달러에 같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캔들이 딱 이 장기 지지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지지를 받고 나서 상승을 만들어줘야만 상승 추세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둘 수가 있겠고요. 이 저항 구간을 지금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장기 추세에 대한 저항 현재 107,000달러 선으로 체크가 되고 있죠. 107,800달러 선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확실히 돌파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롱을 받고 나서 숏에 대한 시그널이 비트보다는 좀 늦게 나왔습니다. 하루 정도 늦게 나온 상황에서 파이어 라인 아래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단기가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캔들 구간이 딱 장기 추세에 대한 지지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요. 2,405달러 선에 캔들이 위치해 있고요. 다만 하단에 대한 가격 가능성은 2,375달러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여유가 있긴 합니다만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2,464달러 선 위에서 캔들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가격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라나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숏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는 파이어 라인 아래에서 가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더리움과 동일하게 단기는 하락을 그리고 장기는 상승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캔들이 이더리움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장기 추세에 대한 지지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락이 나온다면 장기 추세 또한 하락에 대한 시그널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점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ETF 승인 소식과 함께 긍정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다가 그 상승분을 일제히 반납을 한 상황이죠. 지금 추세 자체는 이 저항 구간이 153달러 선이기 때문에 이 단기 저항을 뚫고 올라가 주는 게 일단은 1차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저항을 뚫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저항 구간인 이 장기의 저항 158달러 돌파 여부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차트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저항 구간에 대한 지지가 나오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겠고요. 시장 안에서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차트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는 이제 매일 오전에 저희와 함께 시황과 시세를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쉽게 시장 안의 이슈와 트렌드를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파이어 차트를 직접 사용을 해보시는 게 되겠죠. 자, 이 파이어 차트 같은 경우는 하단에 저희가 남겨드리는 오픈 카카오 채팅방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추세만 확인하고 지지와 저항 구간만 확인을 해도 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차트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단 링크를 들어오셔서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시장 분위기 저희 여기까지 점검을 해봤는데요. 자, 일단 7월 첫째 주, 이번 주에는 미국 증시 휴장도 하루 겹쳐 있는 만큼 시장이 좀 더 잠잠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보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시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안녕.